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리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별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데요. 정말로 우리 최근에 이 사회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월 3일 이날은요, 15년간 단둘이 살던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이사를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모녀가 살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 모녀가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아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요, 모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쓸쓸하게 이렇게 숨을 거둔 모녀가 알고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발견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모녀가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이 집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사 당일에 모녀가 연락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네.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쇠공까지 불러서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모녀의 주검이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도 이제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죠. 부검이라든가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현장 상황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건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하나 분명한 거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그때 안 보였다. 뭐 요 정도. 이수정 교수님, 외부 침입 흔적은 안 보인다고 이제 경찰분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혹시 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함께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80대여서 상당 부분 좀 치매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0대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딸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회생활 전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그러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아마도 이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건 충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50대 딸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을 못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이 평소 이 모녀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장 교수님? 그게 어쩌면 지금 사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모녀의 생활상 자체가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고 여성은 또 대인기피증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외부와 조금 더 이런 마주치는 걸 피했을 수도 있고 네. 반지하 월세방 그것도 뭐 여유 있게 사는 집안도 아니었었고 생활비 자체가 굉장히 근근하게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취재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그리고 옆에 살지만 얼굴도 못 봤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봤을 뿐이지 네. 얼굴을 보거나 마주치고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사회 현상도 있고 또 이 두 사람의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명기 원장님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 극단적 선택이 있기 전에 뭔가 좀 뭐랄까 전조 증상이랄까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면서요.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숨진 채 발견되기 8일 전에요. 네. 반지하이긴 하지만 이제 햇빛이 들어와서 좋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서 이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통상적인 이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이사는 이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여기에서 생활이 안 돼서 이사라는 거니까 뭔가 더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 다음에 또 이분의 대인기피증을 갖다 알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이 이사가 어쩌면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머니와의 어떤 분리를 갖다 가정하는 이사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심은 했지만 차마 실행에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느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반지하긴 하지만요. 집이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양주민 변호사님 정말 이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녀가 사실은 생활한 유일한 돈이 이 어머니께서 수령하시는 노인 기초연금 25만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내가 이런 정도의 소득이 있고 뭐 내가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고 이런 이렇게 사실들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알리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서류 관련 서류 제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25만 원에 의존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해당 구청을 또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해당 구청 직원들 또 행정 절차상 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원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관심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